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바크의 22년 4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2년 4분기 매출은 134.3밀리언을 달성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 마이너스 6.6, 전년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6이라는 아주 나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주식이 성장 주식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특히나 4분기는 어떤 달입니까? 네, 맞습니다. 성탄절이 있고 미국에서 가장 소비재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4분기는 매출을 저번 분기 대비해서 항상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분기는 되려 마이너스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도 마이너스 10.6밀리언에서 마이너스 21.3밀리언까지 손실폭을 키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DTC 판매가 늘어나면서 마진율은 55.8에서 59.7%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 바크의 문제점,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점은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227만 명에서 224만 명, 그리고 이번 분기에 221만 명까지 줄어들었죠. 자, 그나마 AOV 같은 경우는 30달러에서 33달러까지 어느 정도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말은 바크 인형에서 바크푸드나 바크브라이트로 컨버전되는 구독자가 늘고 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세부 항목을 보면 다이렉트 투 컨슈머, DTC 항목은 117에서 120까지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커머스 분야에서는 26밀리언에서 14.2밀리언까지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죠. 어떤 임의 소비재가 4분기에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분기에 바크가 유통 부분에서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산 같은 경우는 444밀리언에서 407밀리언까지 떨어졌고요. 부채는 244에서 225까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산이 줄었기 때문에 부채율은 122%에서 124%까지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죠. 현금 같은 경우도 166밀리언에서 164밀리언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 분기의 특이한 점은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현금 흐름이 5.1밀리언 플러스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과연 회사의 순현금이 유입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금 흐름에 17.9밀리언을 인벤토리로 대체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인벤토리를 채우는 게 아니고 인벤토리에 있는 물품들이 판매로 이루어졌고 이것을 다시 인벤토리를 채우지 않았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바크의 인벤토리는 그나마 좀 줄어서 1억 4,500만 달러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벤토리가 과하죠. 분기 실적 이상이죠. 분기 실적 이상이라는 것은 인벤토리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전히 높은 인벤토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바크 박스, 그러니까 바크 인형의 구독자가 왜 줄어들까요? 네, 좋은 제품을 주는 게 아니고 구형, 오래된 제품을 매달 배송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크박스의 구독자가 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3억 달러에서 2억 7,200만 달러로 이번에도 역시 나락으로 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S 레이쇼 같은 경우는 0.52에서 0.51로 떨어졌고요.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의 숫자는 정말 짜증나리만큼 매 분기 주식 보상을 하고 있는데 뭘 잘했다고 이렇게 직원들이나 임원진들이 주식을 가져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이 조금 느니까 내부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기들이 주식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옵션을 통해서 주식을 받는데 회사가 순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는 것도 아니고 구독자가 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받아가냐 이거죠. 자, 그래서 기간의 비중은 52.6%,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26.93%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 하락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23년 1분기 가이던스죠. 자, 1분기 가이던스가 121밀리언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134밀리언을 기록했는데 121밀리언이면 21년 3분기 매출이네요. 이렇게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니 다들 도망친 거죠. 자, 제가 지난 3년간 바크에 투자했던 이유는 첫 번째, 펫이라는 성장 산업의 섹터에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구독 경제를 하고 있고 이익은 안 나지만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모멘텀을 가지고 있더라. 바크푸드, 바크덴탈, 바크브라이트, 바크껌. 자, 그런데 실상은 바크 인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문제는 바크 인형으로 들어온 구독자는 더 이상 늘지 않는다. 매 분기 20만 명이 신규로 들어오는데 전체 활성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독자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크 인형으로는 장기 구독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한 1년 정도 구독을 하면 온 집에 인형들이 꽉 차버리는데 누가 바크 박스를 1년 이상 구독하냐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바크 푸드, 바크 브라이트, 어떻게 보면 개 분야에서 필수 소비재가 되는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식에 많이 투자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숫자로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비중을 극단적으로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주식이 숫자적으로 구독자가 바크푸드나 바크브라이트가 늘어난다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겠죠. 자, 저는 바크를 지난 3년간 투자했고 매년마다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계속 잃기만 했습니다. 이 주식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회사의 장밋빛 전망만 보지 말고 숫자를 보자. 그리고 증명될 때 비중을 늘리자. 바크푸드, 바크브라이트, 바크덴탈 이런 크로스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좋은 섹터라고 무조건 비중은 늘리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안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구독자가 안 늘었는데 계속 투자를 한다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원래 코파운더가 돌아오고 2분기밖에 지나지가 않았죠. 자, 그래서 바크푸드, 바크덴탈에 다시 한번 힘을 쏟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지만 제 기준 바크는 더 이상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50만원 밑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